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7월 10일 월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제는 상승의 힘을 좀 기대해봐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오전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그래도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0.27% 상승하면서 2,5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담아냅니다. 2,295억 원의 다소 강력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어서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될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 시장이 또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기운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 딱 진입을 해줬네요. 우선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오전은 약간 뭐 숨고르기 국면, 뭐 계속해서 전개가 되다가 방향성이 좀 약간 뚜렷한 부분들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이제 매수 포지션이 이제 워낙 7천 계약 정도가 강력한 어떤 포지션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떤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유입이 만약에 5구장으로 된다면은 현물 매수가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승 어떤 반전 가능성들은 언제든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강세했던 그 종목 같은 흐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최근에 이제 스레드 관련된 부분의 이슈 때문에 광고 업체, 뭐 이쪽에 이제 SI 업체, 이쪽의 또 흐름들도 약간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따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지금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번에 20일과 60일이 이제 수렴해서 만나는데 여기서 데드콜수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학습을 좀 한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이 수렴의 또 끝자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20일과 60일이 수렴의 끝자락 직전에 한번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되는데 만약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급락인데 요것처럼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정비율로 이렇게 뭐 진행이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20일과 60일 선이 이렇게 수렴이 좀 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비율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직전 고점 보면은 조정, 그다음에 저항, 돌파와 안착, 살짝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121선은 현재 6개월 선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추세선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살짝 깨졌지만은 전체 올라오는 추세에는 완만하게 그 현재 살아나는 어떤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계속 출렁출렁하지만은 서서히 현재 상승 어떤 그 반전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현재 고점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차트와 함께 경기 흐름을 본다면 지금 조금 출렁거리고는 있지만 이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상승장을 이어가줄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야지 그 수혜주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그 이슈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해야 할 이슈를 좀 꼽아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 어떤 이슈일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이슈는요,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요소가 한국과 미국에서 좀 동상이몽처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슈죠. 사실 이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뭐 예상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이런 이슈 어떻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미국하고 어떤 한국하고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산업 구조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미국 GDP 연간 성장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습니까? 지금 과거는 2020년이나 지금이나 전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연간 성장률이기 때문에 연말에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추세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은 한국 GDP 연간 성장률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1%가 못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보다 더 추락하는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눈치가 벌써 빠른 분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현재 사이클을 갖고 있고 회복이 현재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온바닥까지 무너진 이유도 이런 연동된 흐름하고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평균치를 말하는데 결국은 4%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8%, 9%까지 갔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미국 연준에서 목표가가 얼마죠? 2%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것은 현재 평균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수치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금리 올리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겠죠. 시기가 문제고 폭이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다만 지난번에는 약간 눈치 보고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런 것만 이제 됐지.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목표가를 이미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2%를 뭐 다음 달에 떨어지면은 뭐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할 필요는 없다. 왜? 여출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2% 가까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뭐 경기도 계속해서 하강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까? 호주나 뭐 캐나다, 뭐 유럽 다 올리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정이 됐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 막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지만은 그건 그거 문제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오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현재 재정을 집행했던 부분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인플레이션에 해당이 되고 현재 화폐 가치였던 그 이제 폭발을 이제 가져왔던 부분이 해당이 되고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어떤 그 모기지 사태 때는 현재 그 은행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 통화 공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과 함께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불란 어떤 형상에 기름을 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공급해서 타오는 건지 경기가 좋아서 하는 건지 계속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격한 어떤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버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어떤 그 팬데믹 상황. 제조업의 가장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코로나 전부터 중국 때리기가 계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시에 겹쳐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정부 그 현재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아주 이제 견조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죠. 중국 제조 2025 모든 것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배급제도 아니고 모든 것을 중국에서 한다 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 중국 때리기가 했는데 중국을 때렸더니 현재 한국이 위청위청 됐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탈중국의 어떤 수혜주가 지금 탈중국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탈중국의 어떤 수혜주 부분들이 미국이나 인도, 멕시코, 뭐 현재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 때리기하고 한국하고는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당하고 있다는 것들이 데이터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각국 GDP에서 제조업 차지한 비중이 중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국 때리기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좀 상황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무역 수지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2016년부터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가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무역 적자까지 했다가 이제 겨우 무역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휘청휘청 되고 추락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면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수출에서 G2 어떤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현재 미국으로 계속해서 역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자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중국 때리기가 계속이 되고 탈중국이 될수록 이제 처음 몇 년은 휘청거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여기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은 공생 관계가 좀 되지만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의 수혜주가 당장은 약간 리스크로 좀 작용이 돼도 결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 수출 경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중국은 경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중국한테 이제 흡수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2차 전지가 합작법인으로 현재 한국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어떤 그 현재 탈중국에 대한 수혜주 국가로서 한국이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마지막 힌트는 탈중국의 수혜주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은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왜 미국 강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그런 요인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포커스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무역 수지 흑자가 6월 달에 극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제스처만 취하고 결국은 못하고 재빨리 내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아시죠? 왜? 경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신용처럼 하다가 안 하고 미국이 내리려면은 먼저 내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올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그 금리 차 때문에 현재 그 어떤 자본 어떤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지만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은 어떠냐 계속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 경제 지표의 어떤 각종 데이터 부분들이 매우 건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고 결국은 내린다. 왜?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에 좀 해당이 되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런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혀 각자 도생,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황 이렇게 좀 다소 거시적인 경제 이슈를 오늘 이슈 포커스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배경이 될 글로벌 시장의 상황까지 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에서 우리는 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끝까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러한 이슈들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의 방법으로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급등주 대박쇼 점점 더 뜨겁게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어떤 종목이 오전장을 좀 주도했을지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한 상한가 종목 첫 번째입니다. DYD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의 흐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YG버즈 이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플레이드입니다. 역시나 이 스레드 열풍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스레드 열풍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점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종목이 있네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좀 꿈틀꿈틀한 흐름이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DYD도 오늘 좀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핫한 상한가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지금 베스트로 꼽으시는 종목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예, 일단 두 개는 상한가 가서 네, 이미 가서 패스를 하고
네. 좀 상 근처에 갔다가 네,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DYD 한번 또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D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이미 쓰레드고 이게 예. 상한가 등극을 해줬고 DYD가 정말 오늘 급등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예. 오늘 더 힘을 내줄까요? 예, 아마도 삼부토건이 네, 네. 예, 현재 그 DYD가 어떤 그 현재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DYD를 한번 살펴보면 DYD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삼부토건을 인수를 했습니다. DYD에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투자 그 관리 종목에다가 투자 환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피가 좀 됐고요. 또 돈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부토건을 좀 인수를 했고 DYD 같은 경우는 화장품 또 수입 고급 브랜드 어떤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현재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사실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DYD가 최근 삼부토건의 어떤 현재 급등하고 현재 약간 디커플링이 좀 되다가 이번에 좀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현재 그 이제 차트의 흐름들이 한번 연달아 이틀 연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삼부토건은 계속해서 날아갔고 그런 부분에 있다가 모처럼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상승 반전 또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또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더 현재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DYD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가운데 이 DYD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급등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기점으로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우리 오전장을 핫하게 달궈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지 이 오후장 인기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오후에 더 힘을 내줄 종목, 오후에 우리가 집중해줄 종목,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종목으로 비트나인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장을 주도해줄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비트나인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또 확인해봤던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이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확인해본 결과 이 종목 스레드의 인기에 좀 힘입어서 또 덩달아서 이 메타주의 수혜로 좀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비트나인 이미 또 강력한 흐름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오전장에서도 더 주목해 볼 만할까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고점을 쳤고요. 네. 지금 좀 색실한 매물이 좀 나와서 좀 빠지고 있는데 스레드 관련된 열풍이 약간 뭐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IT 업체 쪽에 또 순환매가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이쪽에 이제 현재 그래프 TV 쪽에 어떤 시장의 강자고 어떤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또 실제 인텔하고 삼성 SDI 쪽에 어떤 고객사를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기술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어떤 또 고객사의 또 검증이 좀 됐던 뭐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차트를 이제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6,000원에서 15,000원 거의 한 더블 이상 올라갔다가 거의 지금은 현재 바닥을 좀 기고 있다가 어제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트나인을 좀 언급을 했을 때는 상승 삿바 형태에 여기에 이제 중심 위쪽에서만 놀면은 요것을 한번 태워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튀어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나와준다 하더라도 최근 어제 종가하고 오늘하고 여기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중심에서 살짝 아래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오후장의 시가에서 올라와 준다면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의 매직 국면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시가를 회복하면은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지난장 그리고 오늘까지 스레드 관련주들 정말 다 왔다 하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비트나인 역시나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전장에 이미 한번 고점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오후장에서 한 번 더 상승의 힘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좀 집중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오후장에서 비트나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또 오후장을 주도해줄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솔트웨어입니다. 솔트웨어 역시나 이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주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하는 강화, 이런 기술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좀 이목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에서도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기는 했는데 솔트웨어 오후장에서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저 며칠 전에 한번 언급을 네, 좀 그쵸? 했는데 네. 솔트웨어가 현재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솔트웨어의 핵심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 보통 AWS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전 세계 40%를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 대리점 역할을 솔트웨어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다가 서버 안에다가 인공지능을 좀 탑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을 현재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존도 마찬가지 지금 아마존은 어떤 그 온라인 쇼핑의 어떤 강자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이제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객가 하고 상담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각종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홍수, 그다음에 어떤 물건 부분에서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한다든가 또 추천을 못 한다든가 동향을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전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후기 많은 거, 그다음에 인기 많은 거, 이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어떤 추천의 시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상품을 찾아주는 그런 인공지능의 서비스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트웨어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어떤 이슈도 있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다시 말해서 아마존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주 제가 언급을 좀 드릴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좀 눌림목이 되면은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20일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급등하고 있고 상승 삿바의 향이 나오면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출발 신호라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승 삿바의 이층 중심 위쪽에서만 놀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중심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관심을 좀 보셔야겠다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솔트웨어를 잡아주셨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 기업인데요. 전문가님께서도 특히나 이 상승해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전장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솔트웨어 그리고 첫 번째 종목까지 같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이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과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대박 종목, 이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 본격적인 오늘의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다소 조정을 받나 싶은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급등하게 될지, 어떤 종목을 미리 차트에 담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박 종목, 이 매달 종목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달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 또 대박난 급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메달 종목에 앞서서 이 지난주 6월 21일이었죠. 확인해봤던 덕산 하이메탈을 좀 AS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벌써 50%가 넘는 52.9%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정말 전문가님 요즘 너무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좀 팍팍 뛰어주는 종목들이 있네요. 이 종목은 좀 더 힘을 받을까요? 오늘도 상승했더라고요. 일단 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제가 이제 일단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최첨단 공정에 관련된 이슈 그 중에서 현재 그 셜도볼 관련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도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현재 멀티 기판, MLB 부분들이 어떤 그 포커스에 맞춰서 크게 올랐던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패키징 방식에서 현재 회로 연결 방식이 이제 셜도볼 방식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특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언급을 드렸던 것이 이제 이날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날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21선 맞고 튀어주고 그때 조정 맞고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2단으로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이제 끝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조정 받았죠.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어떤 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장중 조정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2, 3일에 더 슈팅이 나와주면은 현재 거의 한 마무리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00원 플러스 알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난 종목이었죠. 덕산 하이메탈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오늘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조금 단단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한 번 더 슈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그 흐름 함께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난 종목들이 점차 이렇게 대박 종목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종목이 더 궁금하게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동메달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내일의 AS 종목이 되게 좀 기대를 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제 동메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이펙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이펙스를 오늘의 대박 종목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이 테이펙스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제 테이펙스에 대한 어떤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기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약간 바라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재료 쪽에서 숨어 있는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하시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각종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이제 테이프냐 이렇게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테이프도 있고 또 산업용 테이프도 있습니다. 근데 산업용 테이프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첨단 산업 쪽에 어떤 부품재로서 진출이 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붙이는 여러 개업을 붙이는 것 중에서 투명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투명 접착제를 하면서 어떤 시인성, 어떤 선명성도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유리나 어떤 거울의 선팅 자동차 부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 어떤 그 부분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용 어떤 테이프 쪽에 거의 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조립 과정에서도 부품으로 필요하지만은 최근에 원통형 전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거의 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이제 4680 어떤 배터리가 계속해서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어떤 이 안에 셀을 이제 감싸는 어떤 제1필름층, 제2필름층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테이펙스의 어떤 그 성장성들이 현재 2차 전지의 4680의 최대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또 2차 전지의 어떤 종목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통령 전지의 어떤 그 현재 생산 캐파가 계속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제 최대 수혜주로 약간 뭐 떠올라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이펙스가 다른 2차 전지의 소재 업체보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전혀 어떤 2차 쪽에 물론 이제 매출 어떤 비중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그렇지만은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테이펙스가 지루하게 하락을 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테이펙스가 의외로 숨어 있는 2차 전지의 소재주로서 그 부품주로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띄워주는 어떤 부분들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보통 미리서 일단은 여기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지만은 미리서 좀 소개를 좀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동메달 종목은 바로 테이펙스인데요. 이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라 산업용 테이프, 특히나 2차 전지 부품으로 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진 만큼 그렇다면 추세 반전이 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망이 좋게 보여지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메달 종목 테이펙스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테이펙스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이제 곧 공개될 은메달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대박 종목 바로 은메달입니다. 이 동메달에서부터 기대감이 착착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인팩입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바로 인팩입니다. 또 인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네, 인팩은 장중 특징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그렇죠. 제가 조만간 내고로 했죠. 이거는 조만간 현재 탑3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길래 한번 추가 조정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눌림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팩 같은 경우는 제가 알다시피 현대차 PCB 어셈블리 원벤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그 시설들을 현재 현대차 그룹의 어떤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어떤 생산 라인을 그대로 이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장 확실한 어떤 벤더의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PCB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특화된 기술력을 좀 요하는 업체에서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용 어떤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기차 구조의 통합 충전 관리 장치에 ICC 유해라는 어떤 장치가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안에 이거를 뜯어보면은 반도체 회로 기판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 회로 기판을
만드는 것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제품을 다시 한번 라인업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되는 부분들이 현재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하나가 우리가 임팩에 숨어 있는 재료가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셀 케이스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배터리에 관련된 팩 이런 부분들을 현재 그 만드는 부분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숨어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이 배터리 케이스를 확대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수주 어떤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더 모멘텀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이거는 소형 액추에이터의 어떤 흐름들인데 소형 모터하고 감속기를 하나의 모듈로 보면은 그게 액추에이터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적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글로벌 어떤 그 한데 성장성 계속해서 해외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 현재 올해 초에 완공될 이제 공장 부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산 캐파의 어떤 증설, 폴란드 쪽에 어떤 공장 증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임팩이란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때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3일 정도 조정을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슈팅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가격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톡 보시면은 임팩 말고 다른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PCB 기판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은메달 종목은 바로 임팩인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이 PCB 전문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상황 보면 소폭 하락을 하는 조정을 받는 국면이어서 이럴 때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좀 살펴보시다가 함께 이 슈팅을 기대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이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월요일 이 금메달 종목명이 공개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방송 중엔 또 힌트를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금메달 종목을 좀 확인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종목명은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동메달, 은메달처럼 뭐 전기차 관련주일까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슨 좀 이름 힌트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네. 우리나라 양대 시장이 이제 그래서하고 이제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죠. 네. 거기서 이미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이름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 이름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좀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코스닥 실수는 전기차 관련된 현재 최근에 이제 SiC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겐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iC 전력 반도체, 겐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어떤 그 현재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의 열을 제어하는 부분이 방열 소재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 방열 소재를 포함해서 패키징하는 어떤 부분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하는 업체다 좀 생겨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가서 이제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PCU, 그러니까 전력 제어 장치의 핵심 내용을 뜯어보면은 일반적인 SI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하고 SRC하고 만드는 부분이 현재 볼륨 면에서 그다음에 전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탑재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SiC 반도체 쪽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는 요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반도체 이제 기판이 있는데 기판 그 반도체 위에 가운데 중간에 스페이서 그다음에 DBC라는 기판, 다시 말해서 방열 소재를 위아래로 덮고 안에 이제 스페이스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재료, 스페이스하고 DBC 기판 두 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 그림에는 이런 그 스페이서를 그림을 이제 보시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양쪽에 기판이라고 현재 방열 소재를 덮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두 가지, 그러니까 3레이어, 5레이어 이런 부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케이스에 좀 넣은 부분에 넣어서 반도체 칩을 다 만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패키징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재, 방열 소재부터 현재 SRC 어떤 그 전력 반도체를 포장하는 어떤 패키징 사업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SIS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을 완성했고 다른 업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떤 생산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국내 어떤 그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그 국내 업체 LG 마그나 그다음에 해외의 유명한 업체 부분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1공장, 제2공장, 그다음에 추가 공장, 3공장까지 약 그 500억, 600억 1,000억 이상의 생산 개파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시세가 이번에 전력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가 차량용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RC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패키징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 반도체가 이수 페타시스가 날아간 것은 현재 인공지능 현재 최첨단 공정에 이제 다층 기판으로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RC 반도체 분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종목인데요. 또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그 금메달 종목이 내가 생각한 종목이 맞을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메달 종목 공개는 물론이고 이 은메달 종목, 동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든든한 전략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특별한 강연회까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연회 함께하고 싶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강연회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피해 보상팀, 리스크 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